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암이나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 돼서 진단금을 보장받기 위해 3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암 진단 후 고지 의무 위반이 걱정돼서 암 진단금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후 암 진단금 전액을 수령하셨던 피보험자분의 사고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암 보험 상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신생물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보장 범위는 다르지만 진단 확정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검사, 미세침 흡입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한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을 내려주게 됩니다. 즉 주치의인 임상의보다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보험의 특징은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90일간은 면책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90일 안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게 된다면 암 진단금도 수령할 수 없고 해당 상품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금의 50% 이하로 지급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암 상품 중에서 보험기간 첫날부터 암 진단금을 보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에게 의뢰하셨던 고객분도 첫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암 상품에 가입을 하셨던 상태였습니다. 이분께서는 5년 전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셨고 그 당시 자궁과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고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경과관찰을 지켜보시게 되는데 다행히도 자궁내막 증식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자궁의 물혹이나 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경과관찰을 지켜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호르몬제 약물도 처방받아 복용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경과관찰을 지켜보시다가 본인께서 병원을 다니는 것이 너무 귀찮아지셔서 더 이상 병원 진료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2025년 5월 중순경에 전화계약으로 암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서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고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은 체결되었고 가입 후 일주일 뒤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셨는데 의사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게 되면서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객은 대학병원에 정밀검사 예약을 하신 후 MRI 촬영을 하시게 되었고 자궁 내막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십니다. 이후 소파수를 통한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조직검사 결과상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게 되십니다. 이후 고객분께서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암 진단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던 중 과거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이나 난소에 물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저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게 된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고객분에게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사본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화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와 고지 의무에 대해서 통화했던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보한 저는 우선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통해 이 고객분이 자궁 내막암에 해당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은 이 보험 상품에서도 담보하고 있는 암의 종류 중 하나였고 이 상품은 첫날부터 암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객분께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고객분이 보험 가입 당시 통화했던 녹음본 약 1시간 분량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고지사항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혹은 입원이나 질병의 진단 확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재검사나 추적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고지사항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니 고객분은 과거에 자궁과 난소에 물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셨던 내용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으로부터 과거 5년치에 대한 의료 내역을 받아서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3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에 의사의 진찰을 받았던 적이 없었고 5년 이내에도 암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고객분께서는 보험사에서 묻고 있던 고지사항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한 달 이내에 암보험으로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 현장 심사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현장 심사자에게 최대한 협조할 테니 암 진단으로 힘들어하는 피보험자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자는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 자료와 과거 진료를 받았던 산부인과의 모든 자료들을 발급받아 과거력을 조사했습니다. 다행히도 자궁이나 난소의 물혹 등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묻고 있었던 고지사항을 위반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의심을 받았던 소견과 이번에 청구한 자궁내막암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궁내막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궁내막 증식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객분이 고지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가입 전 발병 부담부 조항이 삭제된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다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와 관련된 법원 유사 판례와 논문들을 첨부해서 논리적으로 보험사와 대응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객께서는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보험 가입 당시 청약했던 청약서 사본이나 혹은 전화계약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당시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신 후 내가 어떤 부분을 고지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즘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내 과거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거나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확인해 보신 후 걱정을 더시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보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기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일수록 고액으로 진단금이 지급되기에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청구하시는 것이 보험사와의 분쟁을 없애거나 줄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